안녕하세요. 한별판택 이승윤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전 전시를 알아봤는데 이제 출입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은 간단합니다. 출입문은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외부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 울타리 기준인 높이 1.5m 철골 구조 부합해야 되고요. 출입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문에 의해서 차단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은 축산관계 차량, 그리고 사람과 물품, 그리고 닫아놓으면 외부 울타리 기준이니까 이런 멧돼지들, 야생동물들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시설입니다. 이 출입문의 사례인데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제 방역상 출입금지 표지판 아주 크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역시나 출입금지 농장 절차 등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농장 내 방역 라인, 이번에 이제 8대 방역 시설을 하시면서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지도를 출력해 가지고 문에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야 점검 오신 분들도 이제 점검이 편하고 시간도 단축해서 편하게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정문에서 들으시고 이제 그 점검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나오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설치를 안 해놓으면은 이제 어디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질 수가 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요령이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방조, 방서, 방충망입니다. 그래서 새나 쥐나 벌레 등이 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돼지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물을 얘기하고요. 방조망 기준은 2.5cm, 2.5cm 이하의 구멍은 방조망으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내에 이제 그 여름철 냉방 시설이 되겠죠. 쿨링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조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방충망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조망은 이제 그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조류와 야생조류와 이런 모기파리 등이 돈산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 되고요. 방조망은 이제 2.5cm 틈새 이하의 그물망 같은 형태인데 우리 방충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윈치돈사 같은 경우에 방충망을 설치하게 되면 먼지가 쉽게 껴서 환기 자체가 안 돼서 돼지가 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포충 등도 포집 등도 방조망을 설치한 걸로 인정을 받게 해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윈치돈사인 경우에는 방조망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어떤 농장에 갔더니 겨울이었어요. 윈치를 다 내려놓고 이제 여기는 설치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여름에는 어떡할 겁니까? 방조망을 설치해야 되고요. 또 분뇨 처리장에 이 안에 이제 사체가 있다. 그래서 멧돼지가 이제 유인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야생조류가 유인이 된다 해서 분뇨 처리장, 특히 이제 퇴비장을 얘기를 하는데 퇴비장에는 새가 못 들어가게 방조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여기 멧돼지가 침입을 못하도록 멧돼지 침입 방지문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외부 울타리가 있는데 왜 퇴비장에 멧돼지 방지문을 설치를 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혹시나 뚫렸을 경우에 대비해서 멧돼지 방지, 침입 방지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측 사진은 이제 멧돼지가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문이 완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열어놓고 이제 포크레인이나 로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뒤집고 있는 거죠.
그 작업 끝나면 닫아놓고, 그 다음에 좌측편을 보면은 방조망을 이제 그 경사면이 공사할 때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그물망입니다. 이 그물망을 이용해 가지고 저 퇴비장에 방조망으로 설치를 한 사례인데, 왜냐면 이제 방조망을 너무 그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하늘거려서 이게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좀 어려워요. 촘촘하게 이걸 매달아야 됩니다. 요거는 좀 재질이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중간중간만 매달면 견고하게 이게 틈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퇴비장 그 지붕 구조가 되게 썬라이트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햇빛을 보면은 부스러져요. 그리고 이거는 또 중간중간 지지대가 좀 넓어서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굉장히 조심조심 안전 유의해서 하시고요. 요 그 경사면 이 플라스틱 그 망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작업 시간 좀 줄이시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로 드린 겁니다. 다음 설명드릴 거는 축산 폐기물 보관 시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설치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나 과연 이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퇴비장에 사체를 놔두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농장 내로 들어와서 이거를 농장 바깥에 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렌더링 업체로 이송을 하면 야생동물이 농장 내로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이제 축산 폐기물 보관 시설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은 지역 내 이제 축산 폐기물을 수집하는 차량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역학으로 뭐 발생 농장을 갔다 와가지고 사체를 여러 농장을 수거했다 하면은 이동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관리가 잘 못 되면은 파리도 꼬이고, 그리고 야생동물 쥐나 이런 것들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축산 폐기물 보관 시설이 나온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퇴비장에 사체들이 널려 있고요. 그리고 이걸 먹으려고 지금 까마귀가, 요 아래가 퇴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있고 해서, 유럽에 가봤더니 이런 폐사체를 냉장시설을 이용해서 갖다 놓고 외부에서 가져가서 수거해 가더라. 이래서 나온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 폐기물 보관 시설은 이제 멧돼지나 쥐가 그 농장 내부로 들어가고 까마귀 독수리가 농장 내부로 들어가는 그 유인 원인, 그리고 이제 이런 해충들이 농장 내로 들어가는 그 유인 원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판넬 구조로 설치를 해 놓은 구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냉동 탑차를 활용해서 설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설 다 가능하고요. 포인트는 각 시설에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스위치를 넣었을 때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이 기능을 해야 됩니다. 축산 폐기물 보관고 관리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체를 가져가고 나면은 이 안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액체도 흐르고, 그리고 냄새도 나서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활용을 그냥 쉽게 볼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컴포스트라고 그러는데, 퇴비 안에 사체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했을 때 ASF 역시도 사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ASF 바이러스도 사멸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체를 퇴비에 넣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방역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사체가 널브러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퇴비 안에 묻어놔야 되는 것이죠.
최근 농장의 사체 처리기가 이렇게 분쇄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퇴비에 콤포스트에 넣거나 아니면은 퇴비에 넣어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상당히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그 폐사체 수거 차량에 의해서 질병이 전파되거나, 여러 농장의 이제 폐사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SF 외에도, 아프리카 돈열 외에도 여러 가지 병원체들을 농장 간에 이동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역학 관련 농장으로 묶을 거기 때문에 농장 운영에 있어서 불리하죠. 그래서 요 폐사체 처리기와 콤포스트를 이용한, 이 퇴비에다가 묻어놓는 방법을 이용한 방법이 상당히 방역적으로도 안전하고 농가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지금 폐사체 축산 폐기물 보관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입출하대입니다. 입출하대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입출하 시에는 그러니까 돼지를 들이거나 내보낼 때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출하대 높이가 1.2m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문을 만들어서 30cm 정도는 높이를 만들어 놔야 토탈 1.5m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출하를 하고 나서 문을 닫아 놓으면은 외부 울타리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하대 인근에 출하대를 소독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하 차량에 의해서 병원체가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외부 울타리, 일용 농장인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출하대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혹시나 외부 출하대를 만들어서 내부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외부 출하대의 사례입니다. 일단은 출하대가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어서 소독을 했을 경우에 농장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장 외부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출하에 사용하는 전용 장화를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지면까지가 1.2m 높이가 되고,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저울이라든지 구조물이 있어서 토탈 1.5m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은 출하 안 할 때는 외부 울타리로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위에서 미끄럼틀을 타고서 출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멧돼지가 여기를 뛰어 올라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출하대를 외부 울타리에 설치 못한다는 그런 농장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출하대가 접이식입니다. 정문에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출하차가 왔을 경우에는 요 접이식 출하대를 내리고 요쪽에서 돼지를 몰아가지고 싣고서 소독을 한 다음에 출하가 끝나면 다시 접어서 이렇게 방치해 놓는 그런 형태의 출하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물품 반입 시설입니다. 물품 반입 시설은 물품을 소독해서 농장 내로 들이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UV 등과 같은 소독 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대부분 외부 방역실에 병행해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선반과 UV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품 반입 창고의 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대 사료도 따로 놓을 수 있는, 지대 사료를 사용하는 농장의 경우에 지대 반입 창고를 별도로 두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물품 반입 창고가 되고, 여기가 이제 농장 정문을 출입하는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과 물품이 들어가는 곳이 별도로 되어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출입문과 내부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이 이제 별도로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덩그러니 울타리하고는 상관없이, 울타리 내부는 상관없이 그냥 그 구조물이 있으면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경계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울타리 밖 액비 수거입니다. 울타리 밖에서 액비 차량이 와서 분뇨 차량이 와가지고 액비를 수거해 가면 됩니다. 이거는 농장 몇 군데 다 해보니까 호수만 길게 까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크게 어려운 시설은 아닙니다. 여기 농장 아래 시설은 이제 농장 경계까지 경계에서 퍼갈 수 있도록 저장조를 차량 소독실 아래다가 저장조를 만들어 놓은 구조고요. 요 구조는 이제 아예 농장 밖으로 배관을 해서 그 분뇨 처리 시설이 농장 외부에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역시도 차량에 의해서 농장 내부로 병원체가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8대 방역 시설에 대해서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내 농장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